자, OT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제 자주자주 보고 싶은데 강의 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시간에 와보면 이제 들어오기가 못해서 밖에서 이제 창문으로 보고 가기도 하는데, 대치동은 이제 건너가면은 딱 저녁 시간이어서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좀 자주 봅니다.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단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팔모를 이번에 본 학생도 있고 보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뭐 받든 안 받든 그 자체의 의미는 두지 않는 게 낫습니다. 혹시라도 팔모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채점하지 마시고,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한 지가 지금은 한 뭐 100일 정도 됐죠.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서 들어가면은 절반 정도는 합격할 겁니다. 팔모 기준이 아니라 변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피크로 올라가는 때는 언제인가 이런 부분인데, 신모 끝나고 한 100일 남았을 때 우리가 이제 굳이 팔모전을 초반기다 이렇게 하고 신모까지를 중반기, 그 다음에 신모 이후로 하반기다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실력이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그 하반기 부분입니다. 신모 이후입니다. 또 혹여라도 뭐 팔모가 미진하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관적으로 미진할 겁니다. 헌법이다 이런 부분은 뭐 그때 4월 달에 처음 하고 지금 이제 뭐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의미 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신모 가게 되면 아마 기록형은 학원 일정이 민사기록, 형사기록 이렇게 하고, 그 전에 공법 기록은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기록형 잘 볼 것이고, 사례형은 공부한 부분은 잘 볼 것이고, 아닌 부분은 조금 더 볼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신모 위에 피크로 올라갑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질이다 이런 부분들이 보낸 시간보다 훨씬 더 집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시험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욕하세요. 문제를 욕하면서 문제 질이 뭐 같아 이렇게 욕하시고, 점수가 잘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 실력을 믿고 이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정신 승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료집이 있죠. 자료집이 혹시 못 받은 학생 있습니까? 자료집 그 1년간 중요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저 내드리긴 했는데 책자 형식이 아니어서 보관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책자 형식으로 한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니까 핵치 총 추로 그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올해 이제 판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1년치 판례인데, 여기서 변시의 사례형으로 나올 문제들이 딴 때보다는 좀 많이 있다. 그 차원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내일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할 부분인데, 안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한 장이 있고 두 번째 장 보면 제1편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제1편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례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판례, 그 다음 위헌 결정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한 페이지 또 넘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5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제목이 사례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판례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은 아주 유력한 부분인데,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사건 개요는 전체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출처는 부분은 나중에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이 사례에 대한 파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처는 부분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파악이 조금 더 미진하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줄을 조금 더 확장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도 이걸 전체를 보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밑에 심판 대상도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은 필요한 부분에 밑줄이 되어 있죠. 밑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6페이지로 가보십시오. 6페이지에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중요한 판례니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요지 부분을 보십시오. 결정요지 부분은 이거는 제가 답안의 형식으로 제가 재구성을 한 겁니다. 판례를 잘못하면은 시중에 뭐 최신 판례다 이렇게 판례집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판례들을 보게 되면은 답안은 구성이다 이런 부분하고 거리가 있는 원문을 그대로 이제 베낀 것들입니다. 보는 노력이 너무 드니까 이런 쪽으로 체계를 잡아서 좀 본다 이렇게 보시고, 2번의 목차를 보니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적법 여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참가 신청은 적법 여부인데, 공동 심판 참가 신청이나 보조 참가 신청 이 부분이 이번 팔모에 객관식으로 나왔죠. 객관식으로 청구 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던 낯선 지문들이다 이 부분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책에 다 있으니까 헌법 객관식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위축될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보면 맞히는 것들이니까 한 4개, 5개, 6개 이런 부분 틀렸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맞은 객관식에서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번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구법에 대한 부분, 양갈로 1번에 권리보이익이 있는가, 그 다음 사례 경우 이런 부분들 사례형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번에 8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건 재정계획에 대한 판단 이렇게 돼 있고 예산 공권리 행사성 인정 여부 이렇게 목차 읽으시고 줄친 것만 읽으세요. 목차 읽고 줄친 것만. 그 다음 3번에 큰 목차다 보니까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한 부분 1번에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 이것도 줄친 거 읽고 그 다음 줄친 거만 읽었을 때 내용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로 조금 더 봐서 내가 줄을 조금 확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줄이 말이 되게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 책을 읽는 목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줄이자 이런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망각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한 80쪽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읽었을 때는 분량상으로 한 20쪽 정도 남기겠다 이렇게 하세요. 20쪽 정도.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줄어들 때도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로 보면은 환경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입니다. 양갈 1번을 보니까 끝에 목차 헌법적 보장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 이제 수험적 표현으로 치면은 환경권 의의 및 헌법적 보장. 이런 말로 대체돼서 용어를 쓰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판례 없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양갈 2번 국가 의무에 대한 목차, 양갈로 3번 과소보금지 원칙, 양갈로 4번 법률의 원칙이다. 이것도 줄친 것만.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한 번에 보니까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위헌 여부 이렇게 해서 이게 본안에 대한 판단이죠. 과소보금지 원칙 위반했는가, 이번에 법률의 원칙을 위반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판례 원문을 보고 요대로 써버리면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요대로 쓰면은 소목차가 나와야 됩니다. 소목차가. 이 소목차 의미다 이런 부분들은 뭐 수업 중에도 계속 강조하겠지만은 이게 뭐 태권도다 뭐 춤이다, 발레다 이렇게 하면 구분 동작 의미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구분 동작을 가르치죠. 그 다음 능숙해지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본인의 동작이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는 아직은 수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분 동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례 문장을 봐서 판례 문장은 소목차 없이 막 썼으니까 나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탈락이니까 소목차 중요성이다 이런 부분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차를 보고 이런 게 중요한 논점이니까 소목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교재로 여러분이 외워가야 됩니다. 밑에 법률의 원칙 위반 여부도 마찬가지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십시오. 탄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주관식에 출제될 정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판례 크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역시도 정리는 다 해놨으니까 목차 보시고 출처는 부분 보시고 출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출치지 않은 부분을 보시고 이런 쪽으로 선행적으로는 출친 부분으로 학습하도록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쭉 넘기시면은 보기가 편하게 돼 있고 뒤로 가서 한 60페이지 정도로 가보십시오. 66페이지 가보십시오. 66페이지. 위헌결정례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헌결정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영도를 익히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판례를 볼 때 지금 밑출친 부분이 있죠. 밑출친 부분은 누가 내더라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내더라도. 그러니까 밑출친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위헌인가 합헌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밑출친 부분의 밑에 보십시오. 밑에 밑출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밑출치지 않은 부분이 한 10몇 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내는 사람에 따라서 뭐 2번째 줄부터 6째 줄까지를 내는 사람도 있고 뭐 8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서는 지문에 대한 동일성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시면 안 되고 그건 보는 목적은 보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의미를 두지 마시고 만약에 위에 있는 밑줄 쳐진 세 줄을 봤을 때 이게 왜 위헌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밑에를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헌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밑에를 봐서 이해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제 보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어 단초가 됐던 부분을 밑줄을 추가하시되 추가된 밑줄을 보지 마시고 위에 밑줄로 OX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도 보십시오. 2번에도 밑줄 부분을 봐서 이게 왜 위헌인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밑에 줄치자는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 그걸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됐거나 하면은 안 봐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판례는 그렇게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편을 보십시오. 제2편은 제목이 하프닝 단순 암기 결정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달달달. 최근 판례니까 달달달. 역시도 71페이지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봐서 내가 OX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판단이 가능하면은 다음에는 보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나올 것이고 읽어봤는데 이게 왜 합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밑에를 출치지 않은 부분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까다롭겠다 이렇게 하면은 표치를 별도로 해서 시험 직전엔 그 부분만 본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지총 판례 부분을 볼 때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판례 부분 말갛게 있으면 안 되고 말갛게 있거나 너무 많이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암기 부담을 계속 줄여나간다. 양을 분량을 줄여서 줄여나간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키워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키 센턴스를 통해서 내 자꾸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활용하시고 다만 이제 요 판례집은 4일 동안 여기서 제가 출제하겠죠.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첫날은 통치구조 관련이고 두 번째 날도 그에 관련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오늘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 그 파트만 보시고 한꺼번에 보면 나머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부담이 조금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표를 보겠습니다. 진도표. 강의 계획서가 있죠. 강의 계획서 봅니다. 시험 시간이 10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기 때 가면은 4기 때 가면 실전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본 시험하고 동일한 시간을 보는 것이고 지금은 시간을 맞춘다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조리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훈련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차원으로 1기 때보다는 10분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공부 계획이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중간에 있죠.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 계획 사례 대비 1기 때 사례형 성적이 50% 미만이다. 사실은 30% 미만이에요. 30% 미만. 그러니까 상위 30% 제외한 70%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들어야 돼요. 사례형 강의를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듣는 걸 전제로 제가 H1반에 강의를 했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면은 거기에 제가 7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통치구조까지 다 했으니까요. 7일 동안 강의를 들을 때 시험에 대한 해설하고 강평한 부분은 우리의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객관식은 동일하고 사례도 유사하니까 그건 듣지 마시고 제가 그거는 삭제하라 그랬어요. 영상에서. 그럼 하루에 한 2시간 분량이니까 7일 들어도 27이 14니까 1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으니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들어서 교재에 대한 학습을 청밀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거기는 일기 강의를 전제로 했으니까 거기서 강의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본다.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꼭 들어야 됩니다. 특히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뒷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탁사항 그 부분 연결되는 부분. 뒤에 부탁사항. 진짜로 내가 부탁할 때는 이거 좀 들어야 돼요.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이게 지난번에 수업을 해보니까 사례 객관식 기초 부족이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로스쿨 다니면서 했어야죠 뭘. 원법을 심지어는 안 한 학생도 있습니다. 안 한 학생도 심지어는 객관식만 했어요. 뭐 사례는 처음 해요 이런 학생도 있으니까 뭐 저 법원 시험이나 검찰 시험이나 이렇게 준비할 때는 민법이나 형법은 구조상 하게 돼 있는데 공법은 후순위를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되게 엉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우리 세대 용어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자, 보면은 H1반에서는 동일한 객관식으로 보죠. 상위 20%가 평균 5, 6점이 높아요. 차이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3, 4점 정도가 H1반이 높으니까 이게 본시험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얘들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체화된 부분이 강의를 듣지 않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체화 정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부터 봅니다.
실력차가 생긴 것이고, 그 사례형은 복수 위주로 봤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 경험에 비춰볼 때 이렇게 쭉 따라 올리면은 그 중에 한 40% 학생들이 나중에 상기어 여러 번 하고 만나면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은 강의를 통해 얻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유일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약한 부분이다. 반드시 강의를 병행하고 약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라 이렇게 하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듣고 또 하위권 학생들은 또 안 듣고 이렇게. 그 때문에 또 상하위권이 또 격차가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근원적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뭐 근원적이다 이런 것보다 팔모를 보면서 여러분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깨달은 바가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 팔모를 통해 여러분의 얻은 소득이 그냥 결심 정도 올 거예요. 결심. 야, 이렇게 하다가 박살나겠다.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괜찮은 점수를 얻었다. 어느 과목이 약하다. 어느 과목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추상적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끔 어떤 과목을 해요.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 또는 팔모트 성적이 안 났으니까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건 불가능입니다. 성공 못하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원래 민법 배웠으니까 민법을 몰빵해서 엄청 한다. 내년에 원래처럼 어렵게 나오면 공부량으로 감당이 되는가? 안 돼요. 그러면 시계추처럼 원래 어려웠으니까 내년 쉽게 나오면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익이 별로 없어요. 실익이 별로 없으니까 고르게 해야 됩니다. 고르게. 주관식 어떤 특정 과목을 이렇게 양이 많은 시험을 어떤 과목에 편중해서 공부를 해서 그걸 고득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계획일 뿐이에요. 계획일 뿐. 계획일 뿐이지 현실화되진 않습니다. 그 현실화는 뒤늦게 사후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썼더니 뭐 공법이 점수가 높았다. 민사법이 높게 나왔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지 수험생이. 내가 민사법을 겨냥했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몇 프로를 득점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니까 이제는 과목에 편중성을 두지 마시고 이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공법이 갖는 가치는 뭔가 하면은 특히 헌법, 뭐 행정법 이런 부분은 뭐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의 민법을 가지고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민법은 법원적으로 재판 연구원을 노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고 재능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이 그 학생들이 민법을 탄탄히 상위층을 점하고 있어요. 특히 재학생 쪽에.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해서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이고 기본화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헌법은 완전히 헐랭입니다. 그러면 과잉금리 원칙 뭐 썰러 풀고 뭐 글빨로 풀고 말빨로 풀면 된다. 이 정도 개념. 이 정도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가진 학생들이 수험생 90%니까 헌법을 통해서 점수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헌법을 엄청 많이 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요 시간엔 좀 충실히 하자 이런 거예요. 요 시간엔 좀 충실히 하자. 요 시간에 뭐 민법을 뭐 조금 이렇게 한다 이러면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하는 공부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1시간 공부보다 한 달 모아봤자 이틀치 공부예요. 이틀치 공부. 집중이 올라갔을 때 이틀치밖에 안 되니까 괜히 시간만 또는 신경만 분산되는 것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 때는 헌법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사례 대비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와서 강의를 꼭 들으시라 이런 부분 무료로 지원되니까 들어요. 그냥 듣고 그 다음 이번에 객관식 대비입니다. 객관식 대비 배부된 최신 판례자료 학습에 대해 말씀드렸고 객관식 대비도 중요합니다. 1번, 2번이 있습니다. 1기 때 핵시청을 강의를 병행하면서 학습을 했다 하면은 보던 책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시고 최신 판례 합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이 있죠. 객관식 4개년 판례 문제집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어떤 취지인가 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제 최신 판례집들이 있습니다. 판례집들이 원문을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수험생들이 봤을 때 일단 보는 이제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이 생기고 분량이 이제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분량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 판례집을 봤을 때 시험으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해요. 그 4년치 판례를 중요한 지문을 모아서 제가 문제집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67문제입니다. 67문제면은 어느 정도 공부된 상태에서는 한 2시간은 볼 겁니다. 근데 가성비가 되게 높을 거예요. 이게 판례를 낸다 이렇게 해서 그 교수님들이 함부로 이렇게 막 내지는 않습니다.
가장 출제가 이제 많이 되는 부분이 최근 1년간 판례를 가장 많이 내고, 그 다음 한 4년 정도 이렇게 이제 묶어보면은 거기서 한 70%, 80% 판례를 출제하니까 그 문제점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선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1번 학생들은 제가 이제 걱정이 덜 하고 2번에 보십시오. 일기 때 핵시총을 보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은 그냥 개인이 보던 책을 보세요. 개인이 보던 책. 개인이 보던 책을 보시고 배부된 판례 자료 보시고 그 다음 객관식 4개년 판례 문제집은 반드시 이 학생들은 반드시 왜 이제 시중의 문제집이 또는 시중의 교재들이 어떤 이제 한계점이 있는가 하면은 기출지문을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헌법은 기출지문이 반복되는 출제 비율이 되게 적어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는 이제 지식이 투입되지 않으면은 본 시험에 가면 낯선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걸 최소화시키자면은 4개년 판례 문제집으로 달달달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공부 부담을 늘린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꼭 나중에 판례 문제를 보시고 강의 교재 부분을 보십시오. 당근은 헌법 강의 필수 교재이고 핵시총은 본학생만 보시고 지금 추가하지 마시고 다만 핵시총을 볼 때 강의를 지금 또 들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인데 듣지 마시고 1기 때 들었으면 듣지 마시고 2기 때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1기 때 강의를 듣고 책 정리가 된 학생들만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보던 책이 제일 좋은 책이니까 그 책으로 내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최근 4개년 객관식 판례 이 부분은 출간이 되면은 마지막 4일차에 보세요. 4일차에만. 왜 4일차에 보자 이런 부분인가 하면은 4일차에 우리가 전범위를 공부를 하죠. 전범위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다 못 보겠다 이렇게 하면 선별적으로 문제라도 빨리 한번 풀어보겠다 이 차원으로 보십시오. 그 전에 보지 마시고. 그 최첨 방식은 기존 방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뒷면을 보십시오. 중간에 이제 박스가 진도 부분이 있습니다. 1, 2일차는 통치구조를 합니다. 통치구조는 이제 학생들이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통치구조는 한 문제를 맞히면은 2문제 맞힌 거랑 똑같습니다. 한 문제를 맞히면은 나머지가 틀려요. 다른 학생이 틀리기 때문에 판례는 변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 판례를 이렇게 쭉 이해하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 이해하는 걸 전제로 판례가 나오니까 안 틀립니다. 안 틀리니까 판례는 틀리면은 내가 반대쪽으로 변별력이 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통치구조는 한 문제를 맞히면은 2문제를 내가 얻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차원이니까 통치구조를 꼼꼼히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1일차 양이 많습니다. 많고 1일차도 양이 많대 1기 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강의 들은 걸 중심으로 보시고 혹여라도 1기 때 강의를 안 들었다. 그런데 핵시총 교재가 있다 이런 학생들은 통치구조 파트만 듣는 것도 괜찮아요. 통치구조 파트만. 이거는 논점이 안 잡히면은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니까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치구조를 버리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2기 때는 1일차, 2일차에 약간 과하게 진도를 배정했다 또는 양을 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치구조는 12월 우리 이제 그 과정이 파이널 과정이 끝나면 제가 특강을 한번 해드릴게요. 얇게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통치구조 꼭 봐야 되는 부분을 만들면 한 50쪽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하루 잡아서 특강해 드릴 테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획을 그럼 지금 체크해버리고 그때 한번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사령 진도를 보십시오. 1일차 밑에 박스가 있죠. 요건 문제 헌법 소원 심판 이렇게 돼 있고 보람 문제 44면에서 67면까지니까 강의를 들을 때 저를 한번 보시면은 애초원 강의를 들을 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강의는 교재 순서대로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험 준비가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들으세요. 선별해가지고 헌법소원 요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요 진도 보니까 이게 신뢰보호 원칙부터 기본권 끝까지구나 이렇게 한 그것만 들으시고 그 다음 강의 중에 2기로 미루겠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해서 시간의 효율성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일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못 볼 겁니다. 아직은 폼이 뭐 팔먹어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되게 싫을 거예요. 그 마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늘 좀 뭐 덜 하든가 이렇게 하고 내일 시험만 봐서 이제 엄청 깨지면은 그때 감이 팍 올라옵니다. 팍 올라오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에이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놀지는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 감을 빨리 살리자면은 강의를 빨리 듣는 게 감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자, 1번 시험 시간은 60분 말씀드렸고 객관식 최신 판례 자료에서 주로 출제된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고르게 하되 최신 판례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지금 알뜰하게 좀 해두자, 확실하게 해두자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사령 알고 있고 4번입니다. 새로 들어온 학생도 있으니까 1, 2면만 활용해야 되면 1, 2면만 3, 4면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감점입니다. 그 부분은 채점하지 않고 점수 배회가 안 되니까 1, 2면만 열심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은 내일 시험을 위한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OT를 마치고 내일부터 또 강평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